안녕하세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다들 재혼 가족 하면 편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 새엄마는 좀 달랐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친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데리고 가. 응? 내가 이제부터는 밥도 잘 먹고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도 안 하고 진짜로 잘할게, 엄마. 제발. 미안해, 세찬아.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이제는 숨통 트이면서 살고 싶다. 아빠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집안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고 도저히 가난한 집안에서 못 살겠다고 한 엄마는 결국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치셨어요. 맨날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외할머니 댁까지 찾아가서 사위 빚 갚으라고 깽판치는 깡패들을 감당하지 못한 친엄마는 도망친 거였죠. 그런 엄마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도망쳤다는 소식은 학교 애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애들은 야, 니네 엄마 야반도주 했다며? 그거 진짜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아빠 회사 망하고 나서 너희 엄마가 살림살이 같은 거 다 두고 야밤에 도망갔다고 하던데? 저는 순식간에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어버렸고 애들이 심심할 때 씹는 안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힘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울었고 눈물 범벅된 밥을 먹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내가 이렇게 망할 것 같아? 세찬아, 아빠 믿어라. 네 친엄마는 이제 잊어. 내가 망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가족 버린 그 여자는 깨끗하게 잊어라.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우리 가족 무시한 것들 다 밟아줄 테니까. 도끼 품은 아빠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아빠의 눈에서는 마치 불이 이글이글 나오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로 성공했어요. 동업자의 사기로 인해서 빚 2억이 생기고 집까지 날아가서 완전히 빌털터리가 된 아빠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지요.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 쌓았던 인맥들과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시 보란듯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큰 기업에서 아빠에게 프랜차이즈 외주를 맡겼고 그게 꽤나 큰 돈을 가져다 주면서 아빠는 다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전학 가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때 저희 집에 아빠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세찬아, 인사해라. 아빠 여자친구 될 사람이다. 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듯해 보였고 얼굴은 청초하니 꽤나 이뻤어요. 하지만 그때 사춘기였던 저는 속으로 저 여자 우리 아빠 돈 노리고 온 여자 아니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세찬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줌마가 어색하고 싫지? 아줌마가 노력 많이 할게, 세찬아. 처음부터 마음을 열려고 안 해도 돼. 아줌마는 천천히 세찬이한테 다가갈 거고 세찬이가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만 다가가도록 노력해볼게. 치, 세찬이 너 새엄마 될 사람한테 예의 없이 헛웃음 치고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어? 됐어요, 여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나 같아도 갑자기 새엄마가 나타나면 싫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여보. 그러지 마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저에게는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아줌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생일 때 가정 형편이랑 친엄마의 도망으로 인해서 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우 문제도 좋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가고 나서 중학생일 때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애들이랑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아빠는 세찬이 너 엎드려라. 골프채로 오늘 아주 신명나게 맞아야겠어. 내가 요즘 안 때려서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제대로 혼을 내줄게. 아빠는 무조건 저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남자들은 맞고 살아야지 정신을 차린다고,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새엄마는 아니었어요. 여보,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게 삐뚤 방향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화내고 때리는 것보다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요. 엄마는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세찬아, 사랑한다.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알겠지? 따뜻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사고를 칠 때면 가장 먼저 학교에 달려와서 제가 아들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엄마인 제가 죄가 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빈 사람이 바로 우리 새엄마였죠. 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아닌 저를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조금씩 변하는 제가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세찬이 네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맨날 애들이랑 싸우고 욕도 자주 하고 교실 제일 뒤에 앉아서 선생님 째려보는 불량 학생이었는데 신기하게 네가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 성격도 순해지고 이제는 말도 이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무척이나 신기하게 느껴지네. 선생님들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저의 변화는 정말로 온전히 새엄마가 저에게 쏟아주신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다쳤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수술이 잘못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과다출혈이 너무나도 심하고 한번 쇼크 상태가 왔어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술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혈액이 부족하면 내 피 다 가져가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순 없지요. 얼마나 애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곧 성인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죽는 거는 안 됩니다. 엄마는 바로 팔을 들이밀고 헌혈을 했대요. 그 병원에 제가 해당하는 혈액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공수를 해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새엄마랑 저랑 혈액형이 같아서 기적적으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새엄마 혈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새엄마랑 저랑은 피가 섞인 가족이 되어버린 거였지요. 하여튼 새엄마는 저라는 사람을 정말로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었고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온갖 의학서적을 다 보면서 제 몸에 좋은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져서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침에 회진원 교수님이 세찬이 너는 엄마 잘 만났다. 엄마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우리보다 최신 의학 논문을 더 잘하시고 너 살리겠다고 너 혈액 부족한 거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육포 사서 너 먹이고 지극정성이었다 정말로. 20년 넘게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보호자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세찬이 너는 복 받은 거야.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였죠. 새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발품을 팔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요. 하여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빠보다는 엄마랑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진짜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교통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잘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더더욱 잘 나가는 사업가로서 빵빵하게 살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빠는 사치스러웠고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신차 계약했다. 벤츠에서 나온 건데 인맥 좀 써서 거의 4달 만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여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중 생각해서 차는 자주 바꾸지 마. 아니면 렌트라도 해서 세금 처리하든가. 아, 됐어. 당신이 뭘 알아. 남자가 사업하고 돈 좀 벌면 차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슬슬 자꾸 참견하네. 아빠는 본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콧대는 높아지고 엄마를 우습게 보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외식이라고 하면서 새벽 6시에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죠. 하지만 성격이 드세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밀고 붙이는 성격인 아빠는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해도 고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되려 사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야 하는지 알아?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술 마시고 새벽 꼬박 새는 일은 당연한 거지. 아무리 친아빠여도 그런 모습은 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빠와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사이도 서먹하게 되었지요. 뭐 그렇게 아빠랑은 어색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김세찬 씨 맞으신가요? 어머님께서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서 세브란스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엄마가요?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 10수명이 둘러싼 장면을 보고 그제서야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바닥에 흐르는 피, 그리고 삐삐거리는 소리들, 패닉이 올 것만 같았어요. 그때 형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김세찬 씨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치신 상황입니다. 운전자가 어머님을 친 후에 도주를 하다가 가드레일을 밟고 다시 왼쪽 차선에 있는 전봇대를 박아서 그 일대가 정전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를 제치고 의사에게 찾아갔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우리 엄마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 맞죠? 정말로 괜찮은 거 맞죠? 안타깝지만 어머님께서 두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차에 치인 상태로 벽에 들이박았고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봉합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응급으로 수술 들어갈 거고 수술 전에 급하게 검사가 필요해서 검사지 나오기 전까지 출혈이랑 오염된 부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강 상황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 뒤 엄마는 14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을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차고 있던 염주 팔찌는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될 때까지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아무 신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요. 많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저 잘 키워보겠다고 희생하고 친아들도 아닌데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에요. 제발요. 제발요. 그때 수술방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피부 괴사가 벌써 진행되어서 일단 두 다리 다친 거는 봉합하긴 했지만 신경도 끊기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의 수술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서 경과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찬아? 아빠 큰일 났어. 엄마가 교통사고로 지금 크게 다쳤어. 아빠는 뒤늦게 연락을 듣고 경황이 없는 상태로 패닉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빠와 저는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될 때마다 들어가서 그때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불안하더라고요. 입에 호스기를 차고 힘겹게 숨을 쉬는 엄마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엄마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지속되면 괴사가 계속 진행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수술이 더 남았으니까 그거 지켜보고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랑 신경과랑 협진해서 결정해보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아빠는 지쳤고 결국에 병원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 왜 자꾸 병원을 비우는 거야? 이럴 때는 병원 비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엄마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큰일 난다고. 아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병원에 죽치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야지 네 엄마가 병원 입원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빠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저 혼자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8차 수술을 앞두고 있던 그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8차 수술에서 엄마의 다리가 절단을 하지 않고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빠, 8차 수술할 때는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도 긴장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빠는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네 친엄마도 아닌데 그러냐? 어? 친엄마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맨날 24시 병원에 붙어있어? 참 너도 답답하다. 애가 똑똑하지를 못해.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그날 병원 못 가니까 알고 있고 출장 있으니까 네가 새엄마 곁 지켜라. 그리고 정때 어차피 다리 못 살리면 나도 네 엄마 데리고 살 자신 없고 이혼 도장 찍든가 그럴 거니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10년을 넘게 자기 아들을 키워준 재혼한 아내한테 이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빠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을 겨우겨우 달래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엄마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어요. 수술이 잘 안 되어서 절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에 돌을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엄마 다리는 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을까봐 의료진들과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었죠.
의료진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엄마의 두 다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수소문을 했어요.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했죠. 영식아, 나다. 오랜만이야. 너 예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동상 걸려서 발 절단할 뻔했다고 했잖아. 거의 괴사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며. 근데 네가 침 맞고 한방 치료 받아서 결국 발 살렸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그 한의사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진짜로 진짜 너무 간절해서 그래. 야, 사천아, 너 무슨 일이야? 너 다치기라도 한 거야? 나 말고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래.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절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봉합하긴 했는데 지금 안 좋아. 괴사 더 진행되면 절단할 수도 있대. 수술도 잘 안 됐어. 큰일 났어. 제발 좀. 저의 말에 대학 동창은 깜짝 놀라서 나 치료해주신 분이 큰아빠야. 큰아빠가 동상이랑 괴사되는 피부 치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나도 도움 좀 받았어. 일단 바로 큰아빠한테 말할게. 도와주실 거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큰일이다 진짜로. 친구는 바로 큰아빠에게 우리 엄마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고, 한의사분은 바로 병원으로 찾아와서 엄마 상황을 보았어요. 의료진들에게 양해를 구했지요.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자기네들은 책임질 수 없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어차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자기네들도 절단 생각하고 있어서 뭐 더 할 수는 없으니 그 한의사에게 침 놓고 치료하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였지요. 그래서 다행히 간호사분의 배려로 작은 방에서 우리 엄마는 그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서 양 한 방 동시에 치료가 되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 발가락 끝이 아주 새까매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다시 새살이 돋고 혈색이 돌아오는 겁니다. 잘라날 뻔했던 엄마의 발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세찬아, 세찬아,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는 그제서야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륵 흘렸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제가 참다 말한 건데 아빠 정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발이 썩어가고 수술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대체 왜 그렇게 병원에 안 오시고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야, 이 못난 놈아, 또 그 이야기냐? 니는 네 엄마가 죽으면 너한테 가는 재산이 더 많을 텐데 대체 왜 새엄마 목숨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야? 아빠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엄마도 아니고 친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를 거두어준 여자인데 아빠를 솔직히 말해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빠, 나 이제부터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당신은 쓰레기야. 이제부터 엄마 병원에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전화 걸지도 말고 따로 살자. 엄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는 그 이후로 1년간의 정밀치료 끝에 두 다리로 걸어서 병실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아빠는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엄마의 8차 수술에 일하러 나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술집에 가서 진탕 논 거였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대신 미안해. 나랑 이제 살자.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엄마한테 헌신과 사랑을 줄 거야. 엄마가 날 살린 것처럼 나도
엄마를 살릴 거야. 사랑으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줘서 엄마를 지켜줄 거야. 세찬이, 말만으로도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두 다리로 서서 나온 것도 우리 세찬이 덕분이라고 생각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저랑 엄마는 단둘이서 단칸방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버티었어요.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조금씩 생활비를 벌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번 돈 절반은 엄마의 병원 빚을 내고 절반은 생활비로 썼죠. 참, 가난이라는 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더 분통이 터졌습니다. 술 마시고 저는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빠는 새엄마가 다리 절단 수술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자 끼고 술 마시고 놀러 갔다? 그딴 악마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냐? 나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 착하게 한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 우리 엄마는 반찬 살 돈도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야, 김세찬, 너 이제 술 그만 마셔라. 감정 너무 올라왔어. 언제는 뭐 세상이 공평하기라도 했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면 너랑 너희 엄마도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친구들의 위로에 저는 마음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은 잘 짜여진 장난 같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속마음을 털어놓은 지 딱 일주일 되었을 때 새엄마가 교통사고 난 그날 8월 15일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혹시 김세영 씨 아드님 김세찬 씨 되시나요? 아버님이 응급이라 빨리 여기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인가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이신 거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보니 응급실에 김세영이라는 사람이 입원한 게 맞았고, 저는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병원에 간 순간 아빠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의사 4명이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였죠. 어떻게 된 거예요? 김세영 씨 가족분 되시는 거 맞죠? 환자분께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셔서 사망하셨어요. 다행히 반대편 차량에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는데 아버님께서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고 그 자리에서 거의 즉사한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의사의 말을 듣고도 이 상황이 거짓말 같아서 얼음이 되었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빠가 죽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형사가 와서 사건을 정리하고 사망 진단을 받고 빈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깨달았지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건가? 정말로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가 사고 난 그날,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빠도 똑같이 사고가 났지만 엄마는 음주운전 피해자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결국에 건강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아빠는 음주운전 가해자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였지요. 그렇게 엄마에게 못되게 굴고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엄마 수술 날에도 술 마시던 아빠는 하늘의 천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빈소만 지키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아빠의 재산, 모두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으면 뭐하나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진짜 부자이니까요. 저는 아빠의 남겨진 재산을 새엄마를 위해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죠? 엄마 지키겠다고요. 왕따 당하던 나를 품어준 엄마. 학교에서 맨날 사고치는 나를 감싸준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들이 될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어 했던 소품샵, 그거 운영해요. 내가 차려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물리치료도 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받으세요. 세찬아. 엄마는 울컥해서 말을 못 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살던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네 아빠가 그렇게 사업 잘 되고 나서부터 돈에 취해서 우월감 느끼고 맨날 잘난 척하고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결국에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에휴, 네 아빠에게는 돈이 독약이 된 거야. 처음에야 뭐 돈 버는 게 달콤하고 기분이 좋았겠지. 그런데 네 아빠는 돈에 영혼을 판 거야. 악마한테 영혼이랑 돈을 거래한 거지. 그래서 음주운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거고. 참 안타깝다. 엄마의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빠랑 연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새엄마랑만 연락을 주고받은 거였어요. 결국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는 조금 씁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죽음 때문에 엄마랑 저랑 사는 게 더 나아진 것은 맞았지요. 엄마는 아빠의 유산으로 소품샵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평안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의 곁을 지킨 그 덕을 본 거였지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요. 그 여자도 저의 가정사를 듣고 어머님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극찬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의 두 다리를 살려주신 한의사분께도 다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극한 치료 덕분에 우리 엄마가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조카 친구라서 내가 더 신경 썼지 뭘.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시더만. 내가 노력해서 어머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타고난 복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다리를 살릴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어머님 잘 모시고 또 문제 있으면 나 부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 고마운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했네요. 그래도 뭐 엄청난 돈은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돈을 상속받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새엄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 참 힘들고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인생에서 쉬운 날이 없었지만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 갔던 인생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하지만 언제 또 우리네 인생에 폭풍우가 불고 힘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에도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면 언젠간 그 기운과 에너지가 다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엄마가 의료진들이 전부 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다리를 살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아니까,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앞으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살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세찬이한테 사랑을 주길 참 잘했어. 엄마는 세찬이를 본 순간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왜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키우냐고 말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 세찬이는 엄마한테 온 천사 같았거든. 그런데 엄마 생각에 맞았네. 진짜 우리 세찬이가 엄마한테는 천사였어. 세찬아, 엄마가 더 고맙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가족인 거야. 앞으로 엄마도 세찬이한테 사랑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세찬이 위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할게. 엄마랑 저는 교통사고 이후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오히려 아빠의 죽음 이후에 진짜 더 끈끈해지게 되었네요. 파란만장한 저의 이야기를 적다 보니 지금 눈물이 핑 하고 올라오네요. 이게 인생이겠지요. 저는 엄마의 삶 태도를 본받아서 앞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자고요.